1992년 5월 30일 저녁 구이저우성 비양시 타이즈차오 지역 경찰서는 한 여성 약 30세 이 페인트 공장 입구에서 살해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페인트 공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벽에 기대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범인이 칼로 찌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오른발 양말에서 21위안 약 38,000원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 초 비양의 여성들은 여름에 치마를 입을 때 이렇게 작은 돈을 양말에 숨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피해자의 왼손에 있는 시계와 돈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이 강도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추정했습니다. 주변 주민들 중 누구도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 경찰은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피해자가 안순에서 비양으로 몇 년 전 일하러 온 29세의 왕마이임을 확인했습니다. 왕마이의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아무도 그녀와 원한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저녁 타이즈차오 경찰서는 철교에서 30세 여성 한 명이 살해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는 과일을 팔러 비양해온 카이장 출신의 리와였습니다. 그녀는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앞선 두 사건의 단서를 찾는 동안 7월 13일 21시 30분경 타이즈차오 강변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앞니가 불소증으로 인해 변색되어 있었는데 이는 석탄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아 질환이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한 달 반 만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구이저우성 리우치 특별구 출신의 31세 대이피였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타이즈차오에서 3명의 여성이 살해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22시경 한적한 길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모두 외지에서 귀향해 온 여성들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누구도 성폭행을 당하거나 사망 전에 강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모두 가슴 왼쪽 두 번째와 세 번째 갈비뼈 사이에 칼로 한 번 찔려 살해되었습니다. 칼날은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여 범인이 키가 크고 매우 잔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당황하게 한 점은 세 피해자가 전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7월 25일 경찰은 가슴에 부상을 입은 여성 조우레이에 대한 단서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그녀는 경찰이 찾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명이 청년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월 10일 21시경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다가 한 명에게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여러 차례 신문 끝에 조우레이의 진술은 일관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범인이 중년 남성 천더린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6월 10일 21시경 타이즈차오였습니다. 그날 조우레이는 공원 근처에서 천더린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천더린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 그를 안부를 물었습니다. 천더린은 여자친구가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우레이에게 방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이 한적한 길에 이르렀을 때 천더린은 갑자기 칼로 그녀의 가슴을 찌르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숨을 확인한 후 도망쳤습니다. 조우레이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길가로 기어가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상처는 앞서 세 피해자의 상처와 일치했으며 범행 수법도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천더린이 찾고 있는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조우레이는 안순 출신으로 처음 천더린을 철도역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대 군인으로 소개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관대하며 많은 젊은 여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7월 27일 특수수사팀은 안순으로 가서 천더린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1년 전 안순에서도 미해결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1일 22시경 한 청년 샤오우 20세가 철도 근처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는 역시 가슴 왼쪽에 있었습니다. 사건 장소, 방법, 시간의 유사성은 모두 경찰이 천더린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천더린을 비밀리에 조사한 경찰은 그가 1990년 안순에 도착해 철도역 근처에 방을 빌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여성들의 묘사에 따르면 그는 키가 약 180cm의 안경을 쓰고 군복 바지를 즐겨 입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묘사로 천더린의 초상화를 그리고 비양전역에 배포했습니다. 8월 18일 임시 거주지 검문 중 경찰은 한 집 주인이 자신에게 매우 유사한 남자가 방을 빌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천더린을 포위하고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방 천장에 숨겨진 20cm 길이의 날카로운 칼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다음날 밤 서안으로 가는 기차표도 발견되었습니다. 신문에서 천더린은 자신의 진짜 이름이 천더시우 42세이며 윈난성 출신의 사기꾼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5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실제로는 4명만 살해했으며 조우레이가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천더시우는 고향의 5생산팀을 속여 9,550위안, 약 1,800만 원을 사기쳤습니다. 그 당시 평균 월급이 약 20에서 30위안, 약 3,800-5,700원 정도였기 때문에 9,550위안은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중 3,250위안, 약 620만 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그가 낭비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천더시우가 위조지폐 판매, 절도, 도박에 연루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974년 25년형을 선고받았고 1980년 감형되어 출소했습니다. 1989년 천더시우는 친구의 신뢰를 악용해 사업을 한다며 18,000위안, 약 3,400만 원을 빌려 도망쳤습니다. 1990년 그는 푸아니로 도망쳐 사치스러운 행세를 하며 신뢰를 쌓고 사람들을 속여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는 위조 서류를 사용해 총 28,000위안, 약 4천만 원을 사기치고 사라졌습니다. 천더시우는 이후 안순으로 도망가 천더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여성들과 사귀었습니다. 1991년 5월 그는 인신매매범 샤오우를 만나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피해자를 찾기 위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샤오우는 천더시우에게 7,000위안, 약 1,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갚지 않았습니다. 1991년 6월 천더시우는 친구로부터 샤오우가 자신을 비양으로 유인해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샤오우를 살해한 후 비양으로 도망가 타이츠차오에서 4명의 여성을 연속으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남을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그가 1990년 안션에 와서 기차역 근처에 방을 빌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를 아는 여학생들의 설명을 통해 그는 키가 1m 8 정도이고 안경을 쓰고 군복 바지를 즐겨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다음 경찰은 설명에서 남의 초상화를 뽑아 구이양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8월 18일 임시 거주지를 확인하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피의자와 매우 흡사해 보이는 임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특검팀은 즉각 람을 포위해 체포했다. 그들은 모텔 방 천장에 숨겨져 있던 길이 20cm 위 날카로운 칼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다음날 저녁 시안으로 가는 기차표가 있었습니다. 신문 중에 람은 자신의 본명이 윈난성 출신의 천더티우 트렌덕티우 42세이며 사기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5명을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실제로는 로이가 죽음을 면한 것이 행운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살해된 사람은 4명뿐이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티에우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마을 사람들의 비료 구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고향에 있는 5개 생산팀에게 9,550위안, 약 180만 원을 사치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사람들의 평균 급여가 한 달에 2,030위안, 약 800만 5,700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9,550위안은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3,250위안, 약 610만 원을 회수했고 나머지는 그가 낭비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티에우도 위조 지폐를 팔고 훔치고 부박을 위해 모인 적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1974년에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에 티에우는 형량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감형을 받고 그해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1989년 티에우는 친구의 신탁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 위해 18,000위안, 약 3,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도망쳤다. 1990년에 티에우는 안니에 와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관대함을 보여주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투자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는 가짜 문서를 이용해 이들을 속여 총 2800위안, 약 3,930만 원을 빌려준 뒤 사라졌다. 티에우는 천더람, 트렌덕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안순으로 달려가 많은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1991년 5월, 티에우는 여성 납치 및 인신매매 전문가인 시아오우를 만났습니다. 돈이 부족해 다른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찾았고 샤오우는 일이 끝난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며 티에우에게 돈을 빌렸다. 샤오우는 음식과 숙박비로 7,000위안, 약 1,300만 원을 썼지만 빚진 것이 없었습니다. 티에우는 1991년 6월 친구로부터 샤오우가 자신을 속여 구이양으로 가서 그를 제거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티에우가 먼저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티에우는 구이양으로 도망쳐 파이츠차오에서 여성 4명을 연속 살해했습니다. 그는 안순의 피해자들을 알고 있으며 구이양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후 그들의 행방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들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티에우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티에우의 증언에 따르면 1992년 5월 30일 저녁 그는 길거리에서 왕마이를 만났습니다. 마이는 티에우의 집에 놀러 가자고 고집했다.
그는 그녀를 유인하는 척하다가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드러날까 두려워 그녀를 죽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6월 10일 저녁, 티에우는 공원 근처에서 조우레이를 만났습니다. 레이는 안순 경찰이 샤오우 사건 때문에 그녀의 행방을 묻기 위해 그녀의 집에 온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티에우는 방황했고 레이를 속여 그를 죽이도록 하는 방법을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6월 29일 저녁, 티에우는 레이의 지인 리와를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레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티에우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녀를 죽였습니다. 7월 13일 저녁, 티에우는 영화관을 산책하는 데이피를 만났습니다. 피는 안순에서 샤오우와 그의 아내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침착하게 티에우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1992년 12월 21일, 티에우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처형되었습니다.